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승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그냥 사는데 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요즘에 제가 좀 약간 조바심이 좀 나더라고요. 아니 조바심, 이게 2021년도 그때 코로나 시절 막 자고 나면 막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 막 그랬잖아요. B2에다가 영끌에다가 뭐 벼랑꺼지 이런 얘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때 안 산 상태였어요. 전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더 조바심이 났었죠. 왜냐면 전에 2014년도 14년 말에 결혼했으니까 참 좋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때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 당시 있다만 해도 강남 쪽이 뭐 4억 5억 이렇게 했을 때예요. 아마. 아니다. 용인 처인구가 2억 9천 뭐 이 정도였으니까요. 제일 괜찮은 데가. 그리고 뭐 강남 정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도 비쌌을 거야 아마. 저는 대출 같은 게 이렇게 좀 그런 걸 안 했으니까 대출 같은 게 좀 두려웠거든요. 겁도 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였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직장 좀 돈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대출 좀 받고 하면은. 근데 그게 정상적인 패턴이었잖아요. 2014년 정도 그 기준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2021년도가 됐어요. 근데 코로나 시절, 문재인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참 많이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물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인원이. 지금 강남 쪽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못 간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 면에 봤을 때 그들이 지금 행동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재산소득보다는 사업소득,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이 많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실질소득 보면은 재산소득이 사업소득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번에 어떤 연세대 나온 택시기사 하는 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방송에서. 자기가 평생 그래도 어느 정도 중견기업 댕기는 사람이 월 300씩 잡아갖고요. 지금 총 버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저도 계산해봤거든요. 300씩 벌어가지고 30년 근무했다 치다. 그 정말 열심히 한 거잖아요. 30세부터 60세까지 그냥 약간 중간중 이상급의 사람이 버는 게 15억이랍니다. 15억. 그 산술적 계산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15억이고 저같이 뭐 좀 평범한 많이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억이라요. 매출로 말이에요. 10억 정도 수익이 일어나잖아요. 10억에서 15억 사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좀 은행권이 한다 치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참 좋을 그때 있잖아요. 타이밍이 좋았을 때. 어쨌든 결혼하게 되면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잖아요.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에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14, 15년도가. 그때 정말로 뭐 대출을 끼고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죠? 강교라도 차라리 갔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 15억 16억 이게 그냥 되는 거잖아요. 강교가 그때 4억 정도 했거든요. 대출 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격차가 완전히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봤을 때 아파트 한 채가 9평84,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9평84가 지금 강변은 거의 서울급이니까 거의 18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매출로 일으킬 수 있는 30년 일으켜서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벌 수 있는 집 하나 잘 사가지고, 예를 들어 3억 정도 이따 치고 1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뭐 강교라도 들어갔어요. 그냥 자기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 수준에 맞는 건 대출 없이 어떤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뭐 초인구에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무리해서 강교로 가자 이렇게 갔어요. 아니면 뭐 강남이 아니라 서울권으로 가다 2호선 라인 중에 가자 했을 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좀 약간 열심히 직업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런 걸 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완전히 바뀌었죠.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무리해서라도 들어간 사람, 무리 대출을 좀 일으켜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했고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예. 그때 뭐 4억 5억 정도면 지금 그 큰 돈인데 지금 개무시 당하잖아요. 예. 그 돈을 왜 들고 있어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그때 4억이면 지금 20억 돼 있잖아요. 20억. 예. 그 15억을 번 거잖아요. 뭐 용인 같은 데라든가 오르는 게 다르잖아요. 서울은 용인에 2배 올랐다시면 서울에 3배 올랐던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근로 의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걸 한번 2021년도 22년도 그 문재인 시절에, 예, 코로나 시절에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들어오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용인에 그 대장주라고 해서 역북동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3억 뭐 3천 정도의 분양을 받은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인테 뭐 세 가지 해가지고 3억 한 3천 4천 9평 8사 정도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대장주라는 우민인 아파트가 있는데 4천 세대가 넘어요. 단지 옆에 뭐 다른 브랜드까지 합쳐가지고 그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6억에서 5억 8천 이렇게까지 계속 저는 빠질 줄 알았어요. 또 뭐 하락론자 의견을 이래가지고 빠질 줄 알았는데 절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이 가다가 한 뭐 어쨌든 거기다 2배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뭐 어쨌든 수지라든가 수지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더 올랐고요. 예. 여기가 6억이라면은 거기는 7억 정도 했고요. 서울은 제가 알기로 한 11억 정도 평균 이렇게 됐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다 생각 들었어요. 그것도 많이 오른 거지만 거기서 좀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는 9평 8사 정도가 한 11억 정도 평균 아파트 값이 이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진짜 필요한 사람은 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도 현금 부자들은.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갑자기 2026년도가 돼버렸잖아요. 이상하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거 이상하다. 물론 계속 그때도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저도 현장을 해보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게 그때 발림을 질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3년 걸려요. 뭐 2년 6개월 이렇게 잡잖아요. 안전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부족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공급량이잖아요 지금. 예. 서울엔 더구나 개발 땅도 별로 없고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서울로 가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언론에서 너무 뉴스를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제 올라간다 이런 심리를 막 건드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더니 아파트가 뭐 20억도 아니에요. 20억, 저는 이제 마지노선을 20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가. 그 웬만한 시골 동네 그냥 건물값이에요. 꼬마 빌딩값. 예. 20억 정도면 꼬마 빌딩에다가 거기서 600억 정도 나오거든요. 5, 600 나와요. 예. 오히려 시골이라든가 아까 좀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또 공실이 없잖아요. 예. 그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거든요. 난 20억이 있으면 꼬마 빌딩을 사지. 이 시골에서 웬만한 거 괜찮고 싶은 것도 다 이렇게 한 그 정도 하거든요. 20억 정도? 20억, 30억 하는데 아파트 하나가 20억 이상을 찍어버린다면은 좀 생각보다 거부감이 있어요. 그거를 현찰 주고 산다? 그거를 매입을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격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뭐 돈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도 아니잖아요. 그냥 깔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야, 과연 이게 재테크수달이 되는 건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점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잔잔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점점 막 이런 심리가 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냥 수도권의 아파트를 그냥 샀어요. 오르지 않는 아파트 그냥 단지수도 작고 그냥 실거주용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심리가 덜 하긴 하지만 아쉬움도 많죠. 처음에 샀던 거 이제 갖고 오셨으면 올랐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거 점점 요즘에 그런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전국 단위로 다 올랐잖아요. 그 당시 때는 2021년도 코로나 때는 지방 아파트. 그래서 막 지방 아파트로 다 축축하려고 해서 떨어지고 가려는 그런 젊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피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한참 그때는 분위기 다른 게 지방 아파트 거들떠도 안 봐요. 예, 지방은 오로지 서울이에요. 예. 서울에 대한 그 수요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저도 2018년도에 서울로 갈 수 있었는데, 예. 신도림 쪽으로, 신도림이 아니라 2호선 라인 쪽에.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냥, 아, 그래. 나랑 서울이랑 인연이 없었다. 이 생각을 하고 저도 살고 있었는데, 점점 이 뉴스에서 때려주니까 심리를 자꾸 건드리네요, 자꾸. 예. 태형건설사가 사주인 SBS, 예. 점점, 그러니까 그런 공주파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관심이 없었던 저 같은 경우도 또 갑자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직장 생활 해봐야 소용없다. 이 생각도 드는 거고. 어차피 매출, 수익 자체가 15억인데, 지금 이미 서울 아파트만 하나 잘 고르면,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30년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한 방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요행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미친 가격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안 사서 제가, 배 아파서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거 20억이라는 게 20억 이상이라는 게 정상적인 가격인가.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차라리 그 돈이면 진짜 마음 편하게, 예. 진짜 웬만한 사람들 다 그런 건물주가 꿈이잖아요. 이렇게 시골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예. 시골이든 어디든 건물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아파트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좀 이게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아, 그래. 어쨌든 막 20억, 30억이면 동네 이런 유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도 유지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물 같은 거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꼴이 무시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예. 30억 40억이 된다 치면은, 특히 강남은 그냥 논외로 하시는 그냥 되는데, 갈 수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이 나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차원이 달아버리잖아요. 30억 40억이면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어떻게 30억 40억 해버리냐. 예. 저 과연 어떤 사람이 저기에 살고 있는 것인가. 예. 그렇다고 되게 막 좋은 집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인테리어가 빵빵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위치 하나 막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뭐 호갱노노 이런 데 보진 않았어요. 진짜 30억 40억인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서울도 그냥 정을 생각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그냥 뭐 2호선 라인에서도 그냥 11억 12억 이 정도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확히 왜냐면 저는 이미 집을 샀기 때문에 좋은 집이 아니라, 예,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끌어먹고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유튜브든 언론이든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강남값은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자꾸 심리가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뭐 다 털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강남으로 진입한 게 맞다. 강남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게 맞다. 서울은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모든 언론, 유튜버 뭐 다 강구해버리니까 평온하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의 심리도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 보다가 갑자기 한번 더 서울 시세값 보게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부채질하는 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냥 허름한 집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불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막 어떻게든 뭐 시골에 유지인 사람들도 다 팔고 어떻게든 서울로 진입하려는 심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저도 혹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그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보니까 자꾸 서울 무조건 서울특별시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광고를 때려버리니까 무조건 강남, 서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자꾸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든가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이 자꾸 자극을 시키더라고요. 제발 좀 언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냅두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정책을. 시장 논리에 맞는 거 맡기고, 예. 그런 것처럼 방송사 자체, 언론사 자체에서도 아예 그냥 함구하세요. 그냥 그런 거는 시장에 맡겨놓으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평온 잠잠 공연하게 있던 사람들의 심리까지 건드려가지고 이거 부채질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 인생 책임질 겁니까?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냥 만족하면서. 예. 근데 자꾸 이게 집값만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자꾸 건드리잖아요, 자꾸 사람들을.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부채질하는 거.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 잘 키우고 이런 분들 있고 자기 돈벌이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렇게 사회 한 구성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300만원 200만원도 열심히들 어쨌든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벌고 해야 많이든 적든 간에 그 사회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모두 다 그냥 뭐 아파트 이런 거 살려고 하면은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 대출 일으켜가지고 5, 6억을 누가 들고 있어 5, 6억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돈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하락시키지 말아주세요. 평생 모아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자꾸 막 20억, 30억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어디 별나라, 달나라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도대체 누가 그런 돈을 갖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20억도 우습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궁금합니다.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그냥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도 그냥 돈의 가치를 너무 폄하시키지 말았어요. 10억도 대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뭐 돈을, 예, 뭐 돈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은 그게 오히려 부채질 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도, 예, 200만원, 300만원 벌러 갑니다. 예. 제 능력 이거밖에 안 되니까요. 또, 이거를 만족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끔 그렇게 언론사에서 좀 부채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